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제파트에서 직업 여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벨스티 조하르라고 합니다. 약 2년 전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완전한 직업 군인으로 진로를 확정하게 된 건 바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 부대 사단장님과 아버지 때문인데요. 1년에 총 6번의 공식 연설을 진행하시던 저희 부대 사단장님께서는 몇 없는 연설 일정 때마다 항상 마지막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왜 저희 부대원들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되는지 땀을 흘리며 연설을 하실 정도로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공식적인 직업 여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은 이러한 사단장님의 한국 홍보대사와 같은 발언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식 여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1년 중 거의 모든 시간을 휴가 기간도 없이 후방부대 훈련에만 시간이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1년 중 휴가 기간이 며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부대와 같은 완전한 후방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전문 여군 부대에서는 군부대 활동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단장님께서는 몇 안 되는 휴가 기간이라도 꼭 한국 여행은 다들 한 번씩 가보라면서 훈련을 잘 받은 몇몇 여군들에게는 자신의 사비를 한국 여행 경비로 주면서까지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 한국 홍보대사로서의 일을 정말 꾸준히도 해나가셨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훈련 일정과 부대 인원 편성에 힘을 써도 모자랄 시간에 한국을 찬양하는 사단장님의 이러한 행동은 부대원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비호감적인 이미지를 쌓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불과 1개월 전 저희 부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 모두가 약 일주일 뒤 한국으로의 공식적인 부대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정말 엄청나고도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군인이셨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에 대한 열정과 꿈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업군인은 매우 흔하디 흔한 직업 중 하나였기에 저와 같은 군인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매우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의무복무 기간을 넘겨 공식적인 직업 여군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실제 자신들이 군인으로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지 저를 끝까지 말리시면서 뜬금없는 한국의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에서 처음 만나 몇 년 동안을 한국에서 연애를 하게 되어 결혼까지 성공하시게 된 아주 특이한 분들이셨기 때문인데요.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스라엘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을 모두 마친 뒤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아주 우연하게도 두 분 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5년이 넘는 연애 기간을 가져오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시간을 거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두 분 다 동시에 공식적인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정하시게 되셨고 그렇게 군인 부모님의 밑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연한 일치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직업 여군이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제발 더 넓은 세상인 한국으로 나가보라며 하루에도 100번이 넘도록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직업군인이 되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닌 세계여행 경험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정말 많은 나라를 가보았지만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다며 자신 또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 중 제일 큰 실수였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이스라엘에서의 군인은 나라의 특수성 때문인지 어느 정도 급여가 높은 편에 속하는 직업군 중 하나였지만 군인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들은 대부분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해야만 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군인을 제외한다면 다른 것을 한다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이러한 돈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직업여군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 좁은 시야를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에 도전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인생의 후회가 된다며 저에게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잔소리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게 되면서 꼭 한 번은 여행을 해봐야겠다는 욕구가 커지기는 했지만 삶이 바빠서인지 기초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쉽게도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학교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이스라엘 여군으로 의무 입대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
더더욱 한국으로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찾아보기는 했지만 작은 휴대폰 화면과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만약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한강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였죠. 의외로 이스라엘에서는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이 많아서 밤에는 제대로 여유를 즐기기가 힘든데 영상 속 한국인들이 한강의 흙바닥에 앉아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무언가 평화로운 감정이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기초학교를 끝나자마자 의무복무로 입대하게 된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든 군 생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입대하기 전부터 저는 의무복무가 끝나면 곧바로 직업여군으로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러한 굳은 마음의 저조차도 엄청나게 위험하고 힘든 훈련 강도를 버티기는 여자의 몸으로서는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심지어 야외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의 관절에 심각한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어 2년을 버텨나가던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께서도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정식 여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제가 원하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벌어 저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저는 곧바로 직업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 1개월의 쉴 틈도 없었고 오히려 더 빨리 이러한 선택을 내리지 못한 것에 후회만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2년여의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는 저를 보시면서 사람이 한 번쯤은 뒤도 돌아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과 함께 저의 오른쪽 무릎 관절을 걱정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가는 한국 여행은 대체 언제 갈 수 있냐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부리시더군요. 어릴 때에는 한국이 너무나 궁금했지만 직업여군으로서 지휘체계와 관련된 고도화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대 일과를 제외하고는 집에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바쁜 삶을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을 떠나는 것에도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는 새로운 사단장님의 직할 여군 후방부대로 지정되게 되면서 새로운 사단장님과 매우 가까운 교류를 하는 아주 특수한 부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과 매우 가까운 부대이다 보니 무언가 정책의 변화와 흐름에서도 다른 부대보다는 훨씬 빠른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고 이것이 좋은 점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할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와 같은 직업여군들에게는 그저 번거로운 사단장님의 지시사항일 뿐이었죠. 그런데 새로 오신 사단장님께서는 첫날 자신의 부임 연설을 하실 때 아주 특이하게도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마치 저희 아버지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피곤함이 몰려왔고 그것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장님의 주입식 교육과 다름없는 한국 여행을 경험해보라는 명령 아닌 명령은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점점 힘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단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 저희 부대는 점점 한국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어째서인지 사단장님이 한국식으로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많은 부대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점점 저희 부대는 다른 부대와는 매우 차별화되는 부대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한국식 식단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급식실의 변화였습니다. 모든 요일이 한국식 식단으로 먹을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단장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한국에서 직접 요리를 배워온 전문 요리사분을 채용하셔서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매주 맛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느끼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거의 매일 먹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사단장님께서는 군복에 있어서도 한국 병사들이 입는 군복의 무늬가 훨씬 꼼꼼하고 옷이 튼튼하다면서 아주 특별히 저희 부대 인원들을 위해서만 특수 제작된 한국의 군복을 카피한 신형 군복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 너무나 무겁고 거칠기만 했던 이스라엘 군복을 벗어나 한국 병사들이 직접 입는 고품질의 한국식 군복을 보급하게 되니 많은 병사들은 점점 한국을 사랑하는 사단장님처럼 똑같이 한국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는 70년 만에 한파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여름과 겨울 두 가지의 날씨밖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만 겨울에도 우기가 겹쳐 그렇게 춥지 않은 것이 계절적 특징인데 그의 겨울은 이상하게도 약 70년 만에 한파가 발령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추위에
심각한 육체 피로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대에서는 겨울의 날씨 변화에 맞춰 야외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매우 낮은 온도의 추위에 사실상 아무런 보온 방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던 저희 부대원들은 훈련을 받는 도중 동상에 걸리거나 기침을 계속하는 등 심각한 부대 전투력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훈련을 지휘하시던 간부님들도 엄청난 추위에 당황하셨는지 진행 중이던 야외 훈련을 일시 중지시키면서까지 저희 부대는 기록적인 한파에 큰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야외 훈련 일정은 최소 2주 정도가 더 남아 있었으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도저히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나오지 않았죠. 결국 부대와 먼 거리를 행군을 통해 걸어온 저희 부대원들은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훈련은 한파가 지나간 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엄청난 한파를 처음 겪어보는 탓인지 저를 포함한 다른 부대원들은 점점 폐와 관련된 이상 증상이 속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기온이 안정화되어 있는 부대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의 목은 점점 기침이 심해졌고 더 나아가서는 무언가 폐가 아픈 듯한 정말 처음 겪어보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저는 이러다 무언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함께 훈련을 진행했던 한 부대원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폐렴 증상이 시작되었고 이내 그 부대원을 시작으로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한 폐렴 증상을 느끼는 인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되었죠. 부대 안에 있던 의무병들도 이 정도의 집단 폐렴 증상은 전문적인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느 순간부터는 진료 자체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저희 부대는 점점 폐렴 증상 인원이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훈련 일정도 종료되고 부대원들의 폐렴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던 어느 날 급하게 보고를 받고 오신 사단장님께서는 직접 저희가 숙식하고 있는 건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폐렴 증상을 가진 인원들의 상태를 확인하시더군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간부들은 무엇을 했냐는 고함 섞인 화를 내시던 사단장님께서는 곧바로 외부의 이스라엘 의사를 불러 전 부대원들에게 폐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지시하시기는 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인원들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70년 만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평소 아무런 난방시설이 없던 부대 건물 내부 상황으로 인해 폐렴 증상 인원들이 엄청난 추위를 온전히 몸으로만 버텨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 또한 며칠을 버텨나가던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먹기 위해 급식소 강당으로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강당 내부에는 급식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수위, 알 수 없는 크기의 벽돌들과 매우 익숙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우 익숙한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셨죠. 저를 보신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이제부터 지금의 강당의 한국의 찜질방 시스템을 단 5일 안에 완성할 계획이라면서 그러한 한국의 찜질방 시스템이 지금의 독감과 비슷한 폐렴 환자 증상을 가진 인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으셨던 사단장님께서는 폐렴 증상을 가진 병사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치료법을 생각하던 중 건물의 난방 시스템이 전혀 없는 문제가 폐렴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결국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찜질방 시스템을 떠올려 매우 급한 찜질방 건축 공사를 지시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보조 인원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사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지금의 부대로 이동해 저희 부대의 찜질방 건설을 체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단장님께서는 건물 전체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어 지금의 강당 찜질방 시스템으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병사가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추운 폐렴의 증상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땀까지 흘리시며 열변을 토하시더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찜질방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저는 그게 대체 뭐길래라는 생각만 가진 채 그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갑자기 사단장님께서 전 병력을 깨우시더니 지금 당장 강당으로 이동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리시더군요. 여군부대의 특성상 동시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를 포함한 인원들은 매우 황당해했지만 강당에 도착한 순간 눈앞의 광경에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글루처럼 생긴 벽돌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심지어 강당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졌던 따뜻함은 따뜻한 수준을 넘어서서 땀이 흐를 정도였기 때문이죠.
매우 신기했던 것은 그렇게 뜨거운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도 폐의 통증이 완화되면서 몸 전체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모두 이글루처럼 생긴 공간 안에 들어가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폐의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한숨 푹 자도 된다는 허가를 내려주셨죠. 따뜻한 벽돌 공간 안에 들어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 문득 한국인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매일 할 수 있다는 부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아늑하고 따뜻하며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대원들은 매일 일과가 끝나면 1시간씩 부대 강당의 한국식 찜질방에서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가졌고 신기하게도 폐렴 증상을 가진 인원들은 몸이 더욱 빨리 회복되면서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 부대에는 폐렴 증상 환자가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70년 만에 한파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식 찜질방이 부대 내부에 생긴 이후로는 감기에 걸린 사람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 찜질방의 힘은 강력했죠. 그리고 이러한 원인 때문인지 찜질방의 맛을 본 부대원들은 이번 휴가 기간에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면서 이미 한국의 어떤 도시에 있는 찜질방이 제일 유명한지 여행 계획까지 짜버리는 단계까지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단장님이 강당에 건설하신 한국식 찜질방 시스템은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치 신세계를 열어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폐렴 증상이 모두 완화되고 나서 약 3개월 뒤 저는 공식적인 휴가를 이용해 군인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제일 처음 여행 계획으로 방문하게 된 곳은 서울의 용산에 있는 한 찜질방이었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대에 직접 만들어져 있는 찜질방보다 더욱 웅장하고 쾌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현지 찜질방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죠. 그 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사단장님 못지않은 한국 홍보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 부대의 찜질방을 이용한 모든 여군 대원들이 한국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따뜻한 부대 강당의 한국식 찜질방에 들어앉아 휴대폰으로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